韓国では近年大量の個人情報流出が続いています。そのことを知った私たちは2012年11月、韓国でこの問題に詳しいさまざまな皆さんにインタビュー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しかし韓国社会では社会の大きな危機という認識が広がっていません。なぜでしょう。そのことを含め私たちは共通番号社会の未来像をこの取材を通して皆さんに訴え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韓国では国民一人一人が一生変わることのない番号を持っています。韓国の住民登録番号は暗号化されていない6桁の生年月日、続いて年代と性別を表す1桁の数字、5桁の出生地コードからなっています。最後の1桁はこれらの数字を計算して得られるチェックデジットになっています。この例では1955年1月28日生まれの男性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インターネット時代になり、韓国では個人情報の大規模な流出が相次いでいます。2011年11月までの過去4年間に少なくとも1億2000万人分の情報が流出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これは韓国の人口を大きく上回り、1人平均2回以上流出の被害に遭ったことになります。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제도는요,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면서 주민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을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국가가 주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래서 주민들을 분류하고 또 이제 통제하는 그 수단으로 도입되었고요. 번호를 국민들에게 부여하겠다는 이 주민 번호 제도는 군사 독재 정권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1962년도에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한 후에 주민등록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 주민등록법 안에는 모든 국민이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그리고 번호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지문날인을 모두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네에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를 해라. 이런 4가지 제도가 하나하나 차례대로 도입이 이제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민번호는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이후에 민주화된 정부가 등장을 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행정 편의 목적으로 계속 이 제도는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일단 제도가 국민마다 번호가 부여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많아진 거죠. 행정적으로도 편리해서 공무원들이 쓰기 시작했지만 민간 입장에서도 볼 때도 소비자들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마케팅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또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누군가를 식별해서 통제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니까 이 주민번호가 일단 도입된 이후에는 그것을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일들이 늘었고 그것은 이제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韓国の住民登録番号は驚くほど多くの場面で日常的に使われています。運転免許証、パスポートなどの申請、そして民間では銀行口座の開設やクレジットカードを作るとき、さらにレンタル店で会員登録をするときなど、日常的に多くの場面で住民登録番号が要求されます。안녕하세요. 그런데 정말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만 그런가?
공통번호라는 것 자체가 워낙 효율적이고 널리 이용될 것을 예정된 상태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널리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의 현실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규제하려고 해도 도저히 규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널리 이용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번호 자체가 널리 이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일본도 결국 마찬가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정기관, 한국도 주민등록번호의 부당한 이용 금지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지 않도록 강하게 규제하고 있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이용되고 있고요. 법에 위반되어서 계속 유출되고 있죠. 그런데 그 정당한 이용 외에 부당한 이용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법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규제기관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다, 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한번 수집되고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면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유출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대책을 세우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유출되었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결국 선택은 문제입니다. 효율성과 그 위험성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 선택의 측면에서 공통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효율성보다는 위험성이 크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직접 겪은 사례인데요. 병원에 팩스로 다음과 같은 그 사람이 병원에 들린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왔고,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공문에는 저희 병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옆에 있는 병원까지 이름까지 적혀 있었고요. 검찰 관계든지 경찰 관계든지 분명하지 않은데요. 전화를 해서는 이 사람의 이 남긴 연락번호가 있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당신에게 그런 연락번호를 가르쳐 줄 법적 근거가 있느냐. 만일 근거가 있다면 공문으로 보내달라. 환자의 개인질병 정보를 난 제공할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더 걸작이에요. 왜 다른 모든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는데 너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일들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매년 수십 명씩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내용의 징계냐 하면 무단으로 공단의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 정보를 찾아봤다라는 것이죠. 한 집안이 딴 집안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저 집안에 혹시 정신병력이 없느냐, 뭐 이런 식의 부탁을 받는다든지, 또는 저 집에 혹시 성병이라든가 뭐 이러한 내용의 수치스러운 병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부탁이나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질병 공단에 있는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매년 수십 명의 공단 직원들이 적발이 됩니다. 이런 것이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질병 정보가 조합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바로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질병 정보와 이 주민등록번호가 조합된 전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 커다란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로지 이 자료는 청구와 지불, 즉 의료비의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와 지불로만 사용되는 그런 자료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제한적으로 한국의 한국의 건강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그런 아주 일부의 연구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만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개인질병 정보가 결합되는 순간 그 자체로 이제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디선가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의 이제 반증이 대통령 일가의 그 개인질병 정보는 이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거기 들어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보호받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말하자면 이 자체는 언젠가는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국가도 사실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성이라는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피의자로서 혹시 택시 운전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경찰의 지목이 있었고 이 때문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운전사들 모두의 혈액을 채취해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하는 얘기로는 당신이 혈액 채취를 거부하면 당신이 범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모든 사람의 혈액 채취를 해갔고요. 이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한국의 검찰과 경찰 두 군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지 중범죄인에 한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피의자들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으기 시작을 하면 이것은 단지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 것들이 연결을 시키면 누군가를 특정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데이터베이스가 영원히 남는 것이죠. 이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개인 아이디를 결합시켜내는 것들은 사실상 1984년에 어떤 빅브라더를 연상케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あなたのお名前聞かせてください。 성함을 알려주세요. 네, 김영홍이라고 합니다. 今日はここで何をアピールしてますか？ 여기서 오늘 어떤 취지를 하고 계십니까? 선거법에 선거 기간 동안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그 관련 법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日本ではこういう、国会の前での、一人での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というのは珍しいんですけれども、韓国では普通のことでしょうか？ 일본에서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는 게 드물한 일인데 한국에서는 보통 많이 보는 일인가요? 각 단체나 개인이나 스스로 주장할 바가 있다고 하면은 1인 시위는 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今は何人ぐらいのメンバーで交代してやってますか？ 지금 멤버 몇 명으로 교체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까? 대략 한 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わかりました。これからも一緒に連帯して戦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연대하면서 같이 투쟁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